네, 안녕하세요. 로스앤파운드 법원클럽 다시 돌아왔고요. 네, 저는 로빠 단골 이원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로파 사장 이규성입니다. 아, 네. 벌써 6번째 에피소드. 저희가 매번 에피소드마다 이제 좀 설문조사 같은 걸 하나 해보고 평소 때 이제 궁금했던 것들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저번 질문이 처음 먹어보는 애한테 뭘 주겠냐? 여족하냐 남족하냐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안 했어. 가격과 뭐 이런 걸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법원을 추천하겠냐였죠 질문이. 근데 보기가 4개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원래 이게 그림까지 넣으면 4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드포드 리저브가 네 저는 이렇게 초보자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 믿었던 게 가게에서 되게 안 나가거든요. 아, 진짜 더블 오크가 오히려 더 잘 나가나? 그쵸. 그게 추천했을 때 더 반응 좋고 포리가 솔직히 그 포스팅에서 없었던 포인트가 가격이 되게 안 좋아. 포리가 그래서 아무도 안 드세요. 최근까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10만 원 이상 갔었거든 한 병에. 그 디스틸러스 초이스가 그렇지. 그냥 베이직이. 비교군이 아니긴 하네. 가격. 근데 이제 가격 레인지 치면은. 작년부터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한다고. 가격 낮췄구나. 네, 7만 원대로 이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이미 나는 법원 팬들은 이미 얘한테 삐져 있다가 한 표였거든. 이제 낮춰 뭐해? 도수도 이제 에이시아는 2도 낮추게 나와서 43.5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치.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얘를 좋은 전수 줄 수가 없어. 도수도 낮게 나오는데 되게 비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제일로 생각하면 이제 버퍼 초이스가 짱이지 않나. 하긴 뭐 추천이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 뭐 추천이면은 나쁘진 않은데 정말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와일드터키가 너무 101이 쌀 것 같아서. 맞아. 당연히 또 와일드터키가 너무 압도적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8위를 넣긴 했는데 사실 너무 좀 42도짜리구나. 미안했다. 오, 진짜 맛이 없긴 해. 하지만 오늘 에피소드도 와일드터키로 또 들어간다는 거지. 오늘 에피소드 결국에 와일드터키를 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주제는 법원의 때루아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와인에서는 때루아라는 게 토양이랑 그렇죠. 밭까지 따지죠.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숙성되는 장소에 그쵸. 따라서 이제 때루아라는 표현을 쓰고 그 중에서도 이 때루아라는 개념이 맨 처음 나온 게 와일드터키. 그래서 이제 와일드터키의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제 제품까지 이어진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맨 처음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와일드터키 커뮤니티 중에 이제 레어버드 101이라고 레어 브리드와 101을 합친 블로거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인스타도 레어버드 101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와일드터키 찐팬이셔가지고 뭐 웨어하우스가 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디 웨어하우스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정리를 잘 해놓는 블로그를 하시고 스토어픽도 이제 자기 클럽 멤버들하고도 가시고 모든 바틀이 나올 때마다 리뷰도 되게 잘 쓰시는 그런 진짜 그냥 와일드터키만 다루세요. 블로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인스타도 열심히 하시지만 웹사이트에 가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와일드터키 안에 웨어하우스들의 맛의 차이가 있다를 좀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맛의 차이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를 막 좀 코딩이나 릴리즈 데이트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요때쯤 나온 뭐 러셀 싱글 배럴이다 이러면은 이제 아마 캠프네이슨에서 나왔다 뭐 이런 소리를 오피셜리 좀 그걸 가이드를 해주긴 했는데 이 문제 시작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러셀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싱글 배럴인 거에 비해 얘네가 정보를 너무 안 주기는 해요. 싱글 배럴이면 이게 어느 웨어하우스에서 나왔는지 그치. 뭐 언제 증류했는지 언제 꺼냈는지 뭐 몇 층까지도 이제 표기하는 브랜드가 되게 많거든요. 러셀 싱글가 그걸 하나도 안 해요. 그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맛의 편차도 되게 심하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왜 안 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퀘스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가끔씩 이제 스토어픽 이렇게 프라이빗 배럴로 러셀을 받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뒤에 라벨을 보시면 그런 정보를 주기 시작했었어요. 이런 거를 사야지만 우리가 어느 웨어하우스 출시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펼쳐지면서 그래도 이 웨어하우스 정보 줘도 아무도 뭐가 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CN이라는 라벨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게 끝내 이제 와일드터키 안에 있는 캠프 넬슨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배럴들이었는데 요 배럴들이 되게 맛있다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고 그 캠프 넬슨 안에서도 F가 되게 맛있다라는 소문이 또 돌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프라이빗 배럴 때문에 나오는 정보로 이 사람이 그거를 되게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왜 안 해주냐라는 막 호소하는 블로그도 있어요. 제발 이 정보 좀 와일드터키에서 공개해주면 안 되냐, 무슨 웨어하우스인지. 왜 안 하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귀찮아서예요, 솔직히. 그 정보가 없어서 사람들이 뭐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만 좀 왈가하고 하고 좀 팬들만 좀 그런 걸 쫓는 듯 했는데 요 두 제품이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나오면서 좀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와일드터키도 이걸 인정하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뭐냐면 하나의 웨어하우스에서만 꺼낸 배럴들만 블렌드에서 나오는 싱글 리카우스라는 제품을 이제 처음으로 캠프 넬슨 C에서 뽑았고 작년에 나왔던 게 캠프 넬슨 F에서 뽑은 거가 이제 나오면서 블로거의 띠어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제품화가 됐다니. 이게 어쨌건 지금 캠프 넬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와일드터키의 웨어하우스가 몇 군데가 이렇게 맞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름도 있고 각각 이제 넘버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솔직히 이런 정보가요 진짜 덕후들만 아는 정보인 게 웹사이트에 가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추려 보면은 이제 타이런이라는 되게 큰 그룹의 웨어하우스가 있고요. 거기가 이제 메인 디스틸러리도 있고 A to Z까지가 있어요. 웨어하우스 A동부터 중간에 몇 개 알파벳이 빠져요. 뭐 몇 개가 없어요. 부셔서 없었는 건지 그런 것도 솔직히 정보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필드가 타이런이고요. 거기가 이제 비지터 센터도 있고 맞아요. 증류도 하는 곳 있고, 거기가 그냥 아마 가서 보면은 쫙 보이는 웨어하우스들이 거기고요. 거기서 꽤 떨어진 곳에 지금 캠프 넬슨이라는 데가 A, B, C, D, E, F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맥브라이어라는 창고들이 있는데 세동 ABC 이렇게 있어요. 타이로는 그렇게 많은 웨어하우스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 거기에 본진이죠. 캠프 넬슨은 얘네가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다른 증류소들의 뭐 창고로 다 같이 쓰던 단독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그쵸, 다양한 이런저런 브랜드들의 브랜드 위스키 뭐 숙성고였던 것이구나. 캐나다 드라이 뭐 보드카인가 뭐 이런 거가 옛날에 썼었다는 뭐 글을 봤었고요.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와일드터키가 거기를 다 샀어요. 그리고 맥브라이어 그 세동은 길 건너가 포로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로즈가 쓰던 세 개의 건물을 그것도 와일드터키한테 팔았어요. 근데 포로즈 가면은 길 건너에 뭐 건물 3개 있는 게 저게 와일드터키 숙성고다 이런 소리를 한대요. 그렇게 이게 뿔뿔이 흩어 있고 뭐 캠프 넬슨하고 타이런 자체만 해도 차로 한 45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뭐 거의 딴 동네라고 그쵸. 꽤 가요. 꽤 가는 동네니까 동들이 그냥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1차 단지가 여기 있고 45분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맛이나 그런 숙성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를 요즘 돼서 얘네들이 알게 된 거죠. 어디서 출신이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프라이빗 배럴들을 이제 뽑을 때 얘네들이 표기를 타이런도 ABC가 F까지 있고 캠프 넬슨도 F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F라고 적혀 있으면 타이런의 F인지 캠프 넬슨의 F인지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되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 조그만 정보도 못 주겠냐. 그래서 이제는 그게 수정이 된 걸로 아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어버드한테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을 질문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바틀링 데이트 이런 걸 따져서 요때 나온 거는 아마 타이런이 이제 10년 정도 돼가지고 뭐 꺼냈을 거다라 이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런 데이터까지 그 사람 다 갖고 있는 거고. 대충 갖고 계세요. 어떤 웨어하우스에 몇 년 전에 증류된 애들이 지금 짱 박혀 있다를 대충 다 아셔서 그렇게 추리할 수가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 알파벳은 되게 쉬워요. F 다음에 있는 알파벳은 무조건 타이런 출신일 거고 뭐 맥브라이어 ABC는 잘 안 내놓는 걸로 그거는 뭐 아직까지도 기본으로 나오는 러셀 싱글베럴 얘는 어디 출신인지를 전혀 밝히질 않아요. 그거는 레어버드도 이제는 너무 생산량이 많아져서 그래도 이제 추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제품화가 됐으니 더 그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겠죠. 자기네가 이제 그 웨어하우스별로 추려서 그치. 제품을 하고 싶은 거지. 러셀 싱글베럴 같은 쉘퍼에서 그게 물이 흐려지니까 이 큰 그림을 그렸던 건지 나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버번클럽 멤버들이랑 이 CNC 그리고 CNF를 같이 비교 시음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로
이 증류소의 차이가 맛의 차이가 있는지 또 사람들이 진짜 다 CNF가 더 맛있다고 하는지 맞아요. 어제 이제 그 정보값을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같이 모였었는데 CNC랑 CNF 요 창고의 차이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CNC는 솔직히 저도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창고긴 해요. F는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특히나 앤드류 형이 맨날 캠프네스 F 캠프네스 해갖고 뭔데 이랬는데 CNC는 이제 이게 처음으로 싱글 리카우스 제품이 나온 건데요. 그때 이제 가장 소리가 재밌었던 거는 C 웨어하우스가 건물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돼서 부시게 되면서 그 부실 때 있었던 뭐 센터 컷 10년 이상 배럴들만 꺼내서 이 제품이 나온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는 그 건물에서 안 나온다는 그 희소성을 브랜딩을 해서 나온 거여서 이 술이 맛있어라기보다 후퇴하는 건물을 기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나온 거여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어요. 이렇게 싱글 리카우스라는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도 되게 새로운 시도였고 그 다음에 출시가가 이게 250불 MSRP로 찍고 나왔죠. 그치. 그래서 와일터키의 오피셜 제품이 250불을 찍다니 그것도 막 뭐 이게 싱글 배럴도 아니고 또 먹어보면 확실히 고연산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고연산 나스. 그쵸. 그냥 얘네 야 이거 부시면서 다 꺼내. 브랜딩 참 기가 막히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맛있던지 없던지 약간 팬들한테는 더 이상 C 건물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대. 요걸로 마음이 흔들리게 기념품이지. 기념품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럼 CNF 다들 얘기하는 CNF. F는 이게 저도 막 엄청 이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도대체 왜 F가 맛있을까? 이 때로의 비밀은 뭘까가 솔직히 여러 가지 요소가 솔직히 때로가 왜 그 지역에 그 맛을 내는지는 너무나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추릴 수 있는 게 이게 인공위성 사진이 있어요. 구글 맵으로 이렇게 그 캠프네스 거 우리 자료 화면으로 여기 형이 띄워줄 거예요. 그걸 보시면요 캠프네스에서 B랑 F만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맞아, 걔네만 틀어져 있더라고. 네. 나머지 애들은 다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틀려요. 그럼 B도 동서쪽인데 왜 F만 더 치냐? F가 리버 쪽에 거의 켄터키 리버가 옆에 있는데 강가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추리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이 뭘로 무슨 매트리얼을 졌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요소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네, 근데 그냥 지형적으로만 봤을 때 정말 퓨어 때로아로 얘기할 때는 얘네 건물의 방향과 이제 강가에 가까운 거 요걸로만으로도 이 위스키 숙성에 차이가 있다를 말을 했는데 진짜 있나 봐요. F가 정말 확실하게 더 화사한 톤을 내기도 하고요. 그거를 뭐 다들 좀 어땠어요 인터뷰? 저는 인터뷰를 제가 안 했어가지고. 그럼 한번 같이 봐야지 이제.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이제 리뷰를 하는 것만 봐도 이제 각각의 캐릭터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 버번클럽 멤버들은 어떻게 마셨는지 한번 보고 옵시다. 예. Yes. 예. 조금 맛에서 차이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더 스파이시하고 좀 더 오크의 영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F는 처음 마셨을 때 약간 블루베리 버블검 같은 맛이 좀 나가지고 좀 더 프리하고 더 제 취향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좀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얘도 둘이 향을 비교해봤는데 둘도 좀 비슷한 향이 나는 게 느껴져서 좀 때로라는 게 있기는 하구나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는 제 기준은 향은 되게 풍부한데 맛이 좀 스파이시했던 것 같고 F는 저는 이상하게 향은 좀 안 나는데 맛이 되게 찐득하게 이런 창고 차인지 먼저 열거나 나중에 열거나 고차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입맛에 이게 좀 더 찐득하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C 쪽이 약간 좀 더 달달한 향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F가 약간 좀 더 맛이 더 복합적이고 더 플레이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C끼리 되게 비슷하고 F끼리 맛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F가 조금 더 맛을 여러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저도 F가 여기는 다른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는
C랑 F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원액은 우리가 같은데 창고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스펙은 똑같은데 근데 창고에 따라서 좀 온도라든지 그런 숙성 환경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C들한테는 좀 더 약간 땅콩이나 약간 버터나 이런 고소한 향들이 많이 나는 반면에 F는 좀 더 약간 스파이시하고 오히려 약간 상대적으로 과실계열 좀 새콤한 과실계열 향들이 많이 난 것 같아서 그 점이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제 취향이 좀 더 다양한 노트가 느껴지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F 쪽이 좀 더 좋은 위스키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생각을 안 한다면은 이제 리카우스 F가 확실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켄터키 스피릿 F가 의외로 상당한 뒷심을 발휘했다. 의외로 그러니까 가격 생각하면 한참 차이 나는 건데도 같이 먹었을 때 의외로 쉽게 끌리지 않듯이 강한 향배를 내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둘 다 C인데 방금 먹어본 지 5분도 안 됐거든요. 느낌상으로는 좀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고 약간 시트러시한 느낌이 있고 F는 약간 어둡고 진한 다크 카라멜 느낌 약간 초콜릿 퍼지 느낌 그런 게 좀 더 있어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F가 조금 더 어두운 쪽의 방향성 C는 좀 더 밝은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가격을 고려한다면 켄터키 스프릿 이 F, F가 괜찮고 만약에 가격을 고려 안 한다면 스프레스 F에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한 잔을 마실 거냐 여러 잔을 마실 거냐를 따지면 여러 잔이면 왜냐면은 이거는 시트러시한 게 계속 뒤에 구미가 당기게 해주고 F는 그냥 한 잔 딱 먹었을 때 안정적으로 아 나 맛있는 거 먹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같아요. I think most people like to see an F, but I prefer the C and C. I just thought the nose on the F was better, but I thought overall this was a little better. It's more my style. They were very different. This is more kind of like traditional wild turkey. This one was a little different, a little unique. But I think both of them are really good. Yes, C, 2 people and 3 people. Yeah, I liked it too. Yeah. Like if I were buying a bottle and they were on the same price, I'd buy the C. If I could only buy one, I would buy the C, but I would buy both if they were included. 이게 신기하게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싱글 배럴인데도 C에서 나온 켄터키 스피릿이랑 리카우스는 거의 동일한 결을 갖고 있고 F도 마찬가지로 얘네도 동일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향에서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저는 약간 과일하고 오크를 집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 쪽은 약간 오크 쪽이 엘리게이터보다는 토스티드? 약간은 좀 더 달달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온다면 여기는 완전 엘리게이터 되게 진하고 산뜻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과일은 여기서는 약간 크랜베리나 라즈베리 그리고 무화과 쪽, 레드베리 쪽도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좀 더 산뜻한 애들, 체리들 약간 산미 있는 과일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두 가지가 재밌었는데 하나는 C하고 F하고 제가 확실히 나고 켄터키 스피릿하고 리카우스하고도 C끼리는 결이 비슷하고 F끼리는 결이 비슷해요. C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토스티드 같은 경우는 저는 너티함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탁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너티함의 계열도 많이 다르고 마실로 치면은 좀 체리라든지 좀 체리 약하지 체리라든지 약간 살구까지 못 가는 그런 계열로 가는데 F는 좀 더 진한 포도라든지 자두 살구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잘 나고 그리고 너티엄도 확실히 좀 더 날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레시한 느낌 부분에서도 C는 좀 덜해요. C는 그레시한 느낌이 약간 탁하다고 약하고 탁하게 나오는데 F는 좀 더 유칼립투스라든지 아니면은 민트 같은 계열이 나오고 뿌듯하게 나고 차이가 그게 산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F가 좀 더 산도가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서 있어가지고 살짝 포도 느낌도 잘 치고 그래서 확실히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하고 F의 차이는 확실히 나고 C보다 F가 확실히 제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영상 다 보고 오셨습니다. 네, 어쨌건 전체적으로 이제 CNC 그리고 CNF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공감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들만의 세계인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진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게. 그날 저희가 술을 그러니까 라인업을 되게 여러 가지 마셔봤었죠. 이 오피셜 CNC CNF 릴리즈도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러셀 프라이빗 배럴 F 거를 2개를 마셔봤고 아무도 안 먹는 켄터키 스피릿 싱글 배럴 와일드 터키를
CNC 거랑 또 CNF CNF. 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티어의 제품들하고 같이 먹어봤을 때 티어랑 차이가 어떤지 티어가 달라도 이제 맛은 똑같은지를 비교를 해본 건데 되게 톤이 비슷하죠.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냥 톤이 그래도 되게 같은 애들이 같은 이구나 하면서 지금 먹으면서도 확실히 계열은 확실히 같다. 거기에서 이제 좀 이런 리카우스, 켄터키 스피릿, 러셀 이렇게 약간 그죠. 그런 숙성 연도에 따른 그런 좀 피니시랑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좀 확실히 있어도 확실히 이런 F는 좀 더 이런 과실 계열이 좀 더 도드라지고 뭐 약간 CNC는 약간의 너티함과 뭔가 하여간 좀 그런 좀 차이점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그죠. 재밌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다들 이렇게 이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 켄터키 스프릿 CNF에 대한 또 극찬을 많이 해주셨어. 맞아요. 그 지미는 이거를 자기네 싱글 배럴을 처음으로 내놨었던 제품이고 이제 에디 러셀이 됐을 때 러셀 싱글 배럴을 만든 건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도수였고 켄터키 스피릿에는 열심히 보시면 배럴 넘버와 언제 바틀링을 했고 이제 웨어하우스 정보까지 줘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요 여기 CNF라고 지금 적혀있는 걸 사시면 어떻게 보면 이건 출시가 300불이었거든요 300불짜리랑 같은 DNA에 약간 페피아 웰러 느낌이지 당연히 얘가 조금 더 우월한 노트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근데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 정보값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결국엔 이제 찾아댕겨야 되는 건데 켄터키 스피릿 보셔도 거기 박스에는 또 웨어하우스 정보 같은 게 안 적혀 있어서 그냥 켄터키 스피릿 제어한 박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틀 바이 바틀로 그냥 다 그냥 일일이 열심히 이제 앞으로 구독자님은 그냥 와일드터키 보시면서 켄터키 스피릿 진짜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근데 이 CNF나 뭐 CNC도 가끔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국내에는 들어오는 게 너무 한정적이어서 한 가지 팩트는 이 CNF가 지금 국내 들어왔어요. 맞아. 최근에 그 와인앤모어 이제 청담에 갔더니 거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이제 우리만의 비밀인데 뭐 말해주자. 몇 병 더 사두지 뭐. 그치. 올리기 전에 우리 더 사자. 왜 원석이 형이 얼마 전에 와인앤모어 청담점에서 CNF가 막 쉘프에 있어서 바로 사왔죠. 저희가 좀 사재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한 박스 두 박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와인 픽셀도 있고 어쨌건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이것도 2023년 6월 맞아요. 되게 최근 6월이니까 6월이야? 4월이야? 4월 26일 4월이니까 어쨌든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어쨌든 CNF 켄터키 스피릿인 것 같아서 어쨌든 요거 한번 보시면은 그쵸. 네. 이거는 절대 접근성이- 수입이 안 될 거거든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 너무 구하기 힘들었던 릴리즈였는데 지금 워낙에 하이비 붙어서 이건 켄터키 구하기 스피릿도 어렵고. 이렇게 나온다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만큼 정말 맛있을 정도로 이건 데일리로 너무 좋지. 되게 왜냐면 다른 타이런 싱글 배럴들은 원어원으로 이걸 먹을 거면은 그냥 러셀 싱글 배럴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가성비가 되게 안 좋은 게 켄터키 스피릿이긴 했는데 이렇게 좀 평 좋은 웨어하우스를 잡을 수 있으면 좋죠. 어쨌든 이제 와일드터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증류소들도 이제 이런 웨어하우스 숙성고에 따른 이거의 차이가 있는 릴리즈 같은 그쵸. 것들을 또 내놨잖아. 그게 참 뭐 다른 데랑 할 것도 없이 진빔인데 걔네가 좀 와일드터키 좀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가 하딘스 크릭. 이게 지금 진빔 쪽에서 얘네도 때루아 시리즈 같이 켄터키 시리즈라고 얘는 붙였는데 진빔의 웨어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캠퍼스라고 해요. 걔네들은 세 개의 캠퍼스에서 짝 같은 날 증류한 같은 매시빌의 17년 된 배럴들을 블렌드한 한 캠퍼스씩의 제품들이 이렇게 나온 거가 작년에 3병이 다 나왔던 건데 요거는 소량으로 세 캠퍼스를 다 합쳐놓은 박스 세트였는데 이것도 저희가 같이 시험 한번 했었잖아요. 네, 찍진 않았었는데 근데 다 얘기했던 게 정말 세 개가 다 달라요. 같은 매시빌에 비슷한 숙성 뭐 똑같대요. 블렌딩이긴 하지만 네. 근데 모든 같은 조건은 같았지만 어쩌면 분명히 이 때루아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그때 법원 클럽의 결론이었고 되게 재밌을 정도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를.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는 하딘스 크릭에서 좀 애매했던 거는 난 솔직히 뭐 프랭크푸르트 보스턴 들으면서 나 얘네 웨어하우스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봐. 캠퍼스에 그 정도로 이쪽에는 그 얘기를 하거나 쫓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뜸 하딘스 크릭이라고 프랭크푸르트에서 꺼냈다는데 프랭크푸르트가 어딘데 뭐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해? 근데 이게 보스턴이라고 해서 보스턴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인 자기네 거지. 이제 그
웨어하우스 모아놓은 구역 이름을 보스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캠퍼스라고 얘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 증류소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스토리텔링을 사람들이 파서 만들어낸다. 최근에 가장 저도 제일 재밌게 봤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걸 제품으로 만들다니. 근데 가격이 참 비싸게 나왔어요. CNF가 장인애들 지금 맛있다는 거 아는지 300불에 나왔어. 50불. 그치. 바로 50, 한 해로 1년인데 올렸어요. 1년인데 50불 바로 50불 올랐지. 올려가지고. 걔가 또 이 CNF 얼마 지금 뭐 아예 거의 어려운 바틀이 돼버렸으니까. 아마 500불에서 막 한때는 700불까지 올랐었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CNF가 또 나오겠어. 또 이제 그쵸. 뭐, 이제 매 1년에 아마 한 번씩 이 싱글 리카우스 시리즈 나올 건데 다음이 뭔지 나도 모르겠네요. 근데 또 애플을 또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아. 어쨌건 지금 뭐 다 꺼냈으니까. 타이런드 A to G까지 있고. 그 중에 웨어하우스 중에 아무리 싱글 배럴 픽을 봐도요 절대 안 나온 웨어하우스들이 있어요. 캠프 넬슨 안에서도 모든 알파벳이 다 공개되지 않아요. 몰라요 솔직히. 얘네가 뭐 때문에 그걸 안 내놓는 건지. 블렌드로만 하는 있고. 건지 뭐 마스터 스킵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공개 안 하는 러셀 싱글 배럴 애들이 그냥 그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런 거를 갑자기 깜짝 공개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우리 A 한 번도 안 냈는데 이렇게 이걸 이러면은 사람들 또 맡겨두고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지리는 거지. 와 A를 드디어 맛보는구나 이러면서. 또 전혀 또 새로운 맛에 또 그래서 이 CNC랑 CNF는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CNC가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일드 터키의 클래식한 맛이었던 것 같고 CNF가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되게 유니크하게 화사해요. 화사하고 되게 진하고. 그런데 뭐 블라인드로 먹으면 저도 이게 와일드 터키라고 생각 안 할 정도로 좀 약간 좀 많이 화사하긴 한데 그냥 버번만으로 봤을 땐 정말 맛있는 버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 같은 매시빌과 같은 증류소에서 이게 나와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재밌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커지려면 이런 디테일들을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뭐 방금 진빔은 좀 욕하긴 했지만 뭐 진짜 칭찬해야 돼요. 뭐 같이 따라해서 같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같이 이어가야 우리가 모두 이런 제품을 또 비교하고 자기 취향을 찾아갈 수 있고 하니까. 법원 시장이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잡았으면 싶어요 저도. 뭔가 더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뭔가 더 정보값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도 쌓여가는 게 있어야지 결론적으로는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재밌는 테스트였던 것 같아.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다들 이거 켄터키 스프릿 CNF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로스앤파운드 버번 클럽이었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ers. Cheers. 리카우스가 확실히 맛있어. 묵직하네. 근데 F는 뭐 8에서 12년 블렌드 했다고 좀 범위가 넓더라고. 그만큼 조금 더 고연산 대놓고 이렇게 딱 돼 있고.